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렸죠? 예, 코로나가 아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밀렸는데, 특히 코스닥이 많이 밀렸더라고요. 한 4.4% 정도 밀리는 하락장이었다.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참으셨고요. 잘 넘기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SK바이오 사이언스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요 내용을 좀 보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주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HERB2019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 추가 버튼이 나오면은 요거 한번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장인데 혼자서 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거고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게요. 저희 1년에 150명 굉장히 저렴하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이벤트 기간 안에 저희랑 같이 손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너무 늦어버린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이게 무슨 뉴스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이 조금 꺼져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백신 임상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부스터샷 이용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3차까지 맞은 사람도 거의 70% 가까운 이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새롭게 맞기보다는 이제 부스터샷으로서의 역할, 이게 좀 중요하게 되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올해만 맞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번 화이자 모더나를 수입해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백신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화이자랑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만들어졌죠. 일단 화이자 백신과 비교를 하면 2000년 1월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섰고요. 같은 해 3월 화이자가 이 백신 개발에 뛰어들면서 두 회사가 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4월 1상과 2상 동시에 진행을 했고 3월에 3상을 돌입했고 같은 해 12월에 허가와 접종이 이루어졌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 이어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2000년 5월에 개발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부터 뛰어들었어요. 8개월이 지난 지난해 초 임상이 시작이 되었고 7개월이 지난 8월에 3상 돌입을 했어요. 만 2년이 넘어서야 출시를 앞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1년에 화이자가 쓴 연구 개발비는 2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쓴 거는 1000억 정도가 된다고 하죠. 이거는 뭐 나라의 크기 차이? 그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투자해주는 정부의 지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20대 1의 비중이긴 했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 SK바이오 사이언스는. 그래서 백신이 조금 느린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신을 필요로 하는 시장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룬이라든지 니제르 같은 곳들은 아직 1차 접종이 10%도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화이자 모더나 백신보다 유통기간이 유용하고요. 저 개발도상국들이 사용하기에는 화이자 모더나보다 이 SK바이오 사이언스의 자체 백신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3상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작용 부분에서도 안정성은 있고요. 효능이 뭐 90%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한 80에서 90% 정도 사이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땡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비를 지원을 했던 뭐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CEPI를 통해서 세계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한 1000만 도즈 정도, 그 정도 이제 선구매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한 200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CEPI에서 지금 협상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연구 개발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SK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했다 손 치더라도 그 개발에 대해서 약품 가격을 크게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돈 많은 나라한테 이거를 갖다 판다? 그거는 아니에요. 저개발 도상국을 노리고 진입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격이겠죠. 예,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서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만큼 3,000원, 5,000원 정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노바백스랑 비슷한 만원대, 그 다음에 화이자랑 비슷한 2만원대, 3만원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거나 나쁜, 뭐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상반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좀 고급스러운 가격,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요는 줄 수 있는데, 하나 팔았을 때 뭐 3대1, 뭐 4대1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개를 파는 것과 1개를 팔았을 때 또이또이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격을 비싸게 책정을 하느냐 아니면 싸게 책정해서 많이 파느냐, 그 부분에 대한 딜레마는 조금 있을 수 있다. 다만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지 CPI의 기관의 성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처럼 굉장히 비싸게 팔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부분들에 부족해갖고 뭐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막 1년, 2년, 3년까지 걸리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조금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돈들, 차라리 그런 돈에서 일부를 좀 빼가지고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조금 더 썼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1,000억 정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이 이제 수십조, 수백조가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일부만 빼갖고 여기에만 조금 지원을 해줬어도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정말로 제약바이오에 좀 투자를 많이 해갖고 혹시라도 다음 질병이 온다라고 했을 땐 조금 더 빠르게 이런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다음 팬데믹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겠죠. 왜? 아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만들지 못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나왔거든요. 이 백신을 만들 때 필요한 경험, 이 백신을 만들 때 필요한 지식, 노하우, 그리고 이거를 상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다른 백신, 다른 질병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질병에 대비하는 속도는 다른 회사들보다 더 빠를 것이다라는 부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체 백신, 토종 백신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토종 백신을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필요할 거고 기술력도 필요할 거고 노하우, 경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처음 시작 스타트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던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백신을 만든 경험이 있었던 회사랑 온전히 시작을 해야 되는 회사는 좀 차이가 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조금 다음 미래를 조금 본다라고 했을 때 기술력을 획득을 했다,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결국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고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여기 라인에서는 뭐가 나온다? 새로운 이슈,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모습만 놓고 보면 어차피 전 저점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와 위험해 이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저리 구간에서는 나는 조금 한 번씩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이슈화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처럼 이런 식으로 막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서 이런 식으로 막 급등의 영역으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추세를 만들고 나서 그 추세에 따라서 꾸준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깔끔합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뭐 사칭 채널로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예요. 1년에 15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죠. 이렇게 불안한 장에 저희 든든한 허브경제TV가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를 남겨놓으시고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남겨놓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